안녕하세요. 도톰한 하루입니다. 지금은 주말을 마무리하는 일요일 밤이고요. 오늘 남편 생일 파티를 소소하게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케이크에 불 붙이고 생일 파티도 했고요.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제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최은현 작가님의 밝은 밤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이만큼 남았어요. 최은현 작가님 책들의 결이 있잖아요. 그 결을 그대로 이어받은 장편 소설인데 하나의 그 먹먹한 설정으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야기에 좀 빠져들다 보니까 이 먹먹함을 계속 느껴가면서 읽기가 제 마음이 좀 힘든 거예요. 초반에 한 50페이지 정도 읽었나? 그때 벌써 2번을 제가 울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게 읽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은 다 못 읽을 것 같고요. 내일까지 읽어보고 제 총평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밝은 밤, 유자차 마시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밝은 밤은 2021년 7월에 출간된 소설로 쇼코의 미소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최은영 작가의 첫 장편 소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2021년 베스트 소설로 뽑아주신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최은현 작가의 밝은 밤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017년 1월 32살이 된 나는 폭설이 내리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나는 희령에 있는 천문대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의 손길이 닿은 물건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모두 버렸다. 난 서울의 생활을 정리하고 도망치듯 아주 작은 도시인 희령으로 향했다. 내가 처음 희령에 갔던 건 10살 때의 일이었다. 그곳에는 할머니의 집이 있었는데 열흘 정도 머물렀었다. 나는 할머니가 좋았고 희령의 밤하늘이 좋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 20여 년간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 할머니와 엄마의 사이가 멀어지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만날 수 없었다.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고 희령에 내려온 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말을 해도 그 착한 김서방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했다.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내 부모는 매번 내 편이 아니었으니까. 토요일 저녁 동네를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언덕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끌차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나에게 내밀었다. 나는 머뭇거리다가 사과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나에게 말했다. 오랜만이야. 영화 보자. 영화 보고 싶어요? 응. 알겠어. 영화 보자. 무슨 영화 볼까?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제가 예스24에서 모집한 크레마 S 체험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기를 받아봤는데 엄청 뜯어보고 싶은데 언박싱부터 보여드리고 싶어서 참고 있습니다. 크레마 S는 제가 뜯어보고 1, 2주 정도 사용을 해본 다음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어땠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려볼 생각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지금 엘라는 등원을 시키고 집에 왔고요. 오늘이 남편 생일이어서 남편이 오랜만에 휴가를 냈어요. 그래서 저랑 둘이 정말 오랜만에 데이트를 할 건데 영화를 보러 갈 거고 영화 보고 나서 맛있는 밥을 먹을 겁니다. 원래 지금 미리 나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영화 시간 기다리려고 했는데 남편이 휴가를 써도 일을 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지금 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저는 남편 일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는 동안 책을 읽어볼 생각입니다. 밝은 밤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 몇 년 만에 영화 보는 거지? 마지막으로 본 것도 마블이잖아. 그렇죠.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렇죠. 맞아, 그거 마지막으로 봤지. 3년 만에 보는 겁니다. 너무 기대된다. 생일은 여봉인데 설레는 건 내가 더 설레는 것 같아. 정작 여봉이는 회사에 전화 계속 와가지고 잘 못 즐기고 있는. 이게 내 생일인가? 아니요. 기대된다.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엘라 데리러 가고. 나왔다. 매년 이 음식은 접종 원료국의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한 만화마다 파트너들에게 기억 남겨주세요. 할머니와 재회했을 때 내가 느낀 감정은 어색한 뿐이었다. 정말 예전에 알던 나의 할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다. 앞으로 할머니를 마주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스러웠고 혹여나 내 생활을 간섭하지는 않을지 불안했다. 며칠 뒤 아침 출근길에 할머니를 다시 만났다. 할머니는 나를 보고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난감함, 어색함, 어려움이 고개를 들었지만 나쁘지 않았고 그런 감정들 바닥에 깔린 열띠열분 우애가 신기했다. 퇴근길에 또 할머니를 만났다. 어색한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고 다시 또 마주친 날 만날 약속을 잡았다. 그렇게 나는 할머니의 집에 놀러가게 되었다. 할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을 한 공기 다 비운 후 할머니와 함께 사진첩을 봤다.
사진 속에는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여자 둘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중 나와 똑같이 생긴 왼쪽에 있는 여자를 가리키며 누구냐고 물었다. 할머니의 엄마, 나의 증조할머니였다. 그리고 할머니는 증조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영화관에. 이제 하시는지 모르겠어 사실. 지금 영화 보는 거? 그치? 여러분, 지금 영화관에 왔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저랑 너무 설레서 영화 볼 생각에 두근두근해요. 영화 재밌게 보고 올게요. 아이 1314 아이 영화 내에서 마시는 건 되네. 스파이더맨 보고 갈게요. 뭐 연어 하나 먹어봐. 연어 요번에 먹어. 감사합니다. 네. 나 남편이랑 점심 맛있게 먹고 지금은 엘라 어린이집 지하 주차장에 와 있어요. 엘라 픽업하려면 한 10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동안 저는 밝은 밤을 조금 더 읽어볼 거고요. 남편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책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제 많이 읽어서 거의 끝나가요. 요만큼 남았어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증조할머니는 백정의 자식이었다. 백정의 딸이라는 이유로 개나 말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 양민이었던 증조부는 군인에게 끌려갈 뻔한 증조모를 구하기 위해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증조모와 혼인을 했다. 하지만 이것은 비극의 시작이었다. 나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증조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기운을 차리게 되었다.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무는 듯했다. 차를 몰아 산길을 내려가던 어느 날 멀리서 헤드라이트를 켠 자동차가 속력을 내며 올라왔다. 순간 시야가 놀라울 정도로 환해졌다. 나는 그렇게 사고를 당했다. 생일 때 국수를 먹는 거였나? 아, 이렇게 1인분씩 포장이 돼 있구나. 요즘에 이거 많이 보이길래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여기 메밀면 들어있고 참깨랑 김가루, 이게 양념 소스인 것 같아요. 이게 소스고 이게 들기름. 그래서 들기름 막국수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엘라가 어디서 텐트 친 거를 보더니 텐트를 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어릴 때 여행 갈 때 침대 대신에 샀던 건데 호랑이 텐트를 펴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인형도 데리고 들어가서 잠도 자고 잘 놀길래 이렇게 거실 한복판에 펴줬습니다. 놀이방이 되었어요. 우리 4개 우리? 김가루가 완전 진짜 가루구나. 치즈볼. 이거 먹어봐. 내 스타일은 아니야. 맛이 어때요? 막무가내로 들기름이네. 나는 여기에 뭔가 조금 더 양념을 더 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 그치? 요즘 MZ 세대들이 이런 걸 먹고 자란다지? 밝은 밤을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응. 어땠어? 좀 처음에 좀 힘들다더니? 소설이
강약 중간약이 없이 계속 슬퍼. 엄청 슬픈 책이구나. 아 모르겠어 이거를. 그래서 나는 추천을 정말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슬프다는 말도 많이 들어서 좀 각오를 하고 읽었는데 그냥 계속 마음에 아린 그 감정을 가지고 책을 읽어야 하는 거지. 4대 이야기가 나와. 여성 4대야. 그러니까 뭐 나, 엄마, 할머니, 증조할머니 뭐 이렇게 세대를 거슬러 가서 한 100년 정도의 역사 안에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그래도 주된 이야기는 우리 전쟁 났을 때 그때 정말 힘들었잖아.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지,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또 거기에 남자들한테 상처받는 여자들이 나오고. 한국 고전 단편 문학이랑 되게 비슷하겠다. 그치, 여기까지 내려간 건 처음 쓴 거야. 최은현 작가님이 많이 소설을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시대까지 내려간 건 처음이거든. 근데 처음에 내가 약간 애매하다고 느꼈던 건 너무 과거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감정이입이 좀 덜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확 빨려 들어가진 않았어. 이전 책에 비해서는. 근데 또 작가님이 워낙 글을 잘 쓰시니까 그 문장을 하나하나 읽어가니까 또 그때의 상황으로 내가 조금씩 천천히 들어가게 되더라고. 우리가 뭐 영화를 보도 노래를 들어도 사실 슬퍼 보여라고 시작해서 안 볼까 하다가도 막상 보면 또 막 빠져들어서 어느덧 울고 있잖아. 울고 나면은 또 정화가 되고 마음이. 밝은 밤이라고 했을 때 밤이 그런 시대적 상황을 말하는 것 같고 밝다는 거는 그래도 밤이지만 은은하게 빛이 있다는 뜻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시대 안에서 여자들이 힘들지만 또 곁에 있는 다른 이들로 인해서 그저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거지. 근데 뭐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상처를 받는 여자들은 모두 있지. 이유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만 맞아요. 근데 공통된 아픔이 다 가족에게 상처를 받아. 그리고 오히려 가족에게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가족이 아닌 좀 더 가까운 타인에 의해서 위로를 받고 또 치유를 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거든.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어쩌면 상처를 가장 많이 입힐 수 있는 존재가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게 되게 슬프게 다가오지. 그래서 다 읽고 나니까 읽길 잘했다 싶어요. 손녀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그런 설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찌 보면 그 설정을 드러내고 그 중심이 되는 그 시대상의 스토리만 넣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듣는 이야기처럼 구성을 한 것도 굉장히 좋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더 감정이입이 되는 쉽게 거지. 공감이 안 되지만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만든 정치겠구나. 맞아. 그래서 끝에 가서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 30대의 그 이혼을 하고 할머니한테 온 손녀가 이제 마음의 병이 있는데 할머니의 얘기를 듣고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치유된다는 내용이거든? 근데 마지막에는 왜 치유됐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 그 부분이 조금 더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조금 아쉽더라고. 그리고 엄마랑 할머니가 사이가 되게 안 좋은데 왜 안 좋아졌는지도 잘 안 나와. 이건 좀 열린 결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내가 결말에서 굉장히 좋았던 거는 인위적으로 너무 밝게 극복해내지 않은 것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좋았어요. 결론적으로는 좀 더 드세요. 좋았어요. 최은현 작가님 최고. 제일 좋아. 최고. 이런 거는 이 작가님밖에 못 써. 이런 느낌, 이런 서사. 다음 책이 너무 기대되는데 다음 책을 쓰시기에 마음이 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걱정되고. 완전 취향은 아니지만 또 결국 빠져들게 만드신 작가님이네. 근데 이 소설은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 또 엄마와의 뭔가 불화가 있는 사람들, 엄마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 가족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읽으면 진짜 빠져들 것 같더라. 근데 나는 그런 것들에 해당 안 됐으니까. 그래서 엄청 빠져들지는 못했던 소재였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읽어보면 와 많이 공감할 것 같아. 모든 책이 그렇지. 요새 뭐 SF 소설도 읽으시는구나. 스파이더맨 보면서 엄청 울었잖아. 그러게 나도 안 울었는데 웬열? 아니 내가 지금 밝은 밤 읽으면서 눈물샘이 열린 느낌이야. 원래 나 같으면 그 정도로 안 울거든? 그러니까 나도 안 울었는데. 당분간은 슬픈 영화, 슬픈 책 금지. 너무 울게 될 것 같아? 평온한 나로 돌아가겠어. 너무 감수성이 예민해졌어. 밝은 밤이 그 정도로 감수성을 자극하는 훌륭한 소설이군요. 내내 슬퍼 밝은 밤은. 내내 슬퍼 마음이. 난 그런 책 힘들어서 처음이네. 못 내가 보겠어. 안 울고 오봉이만 본 거는.
그니까 난 여보이가 안 울어서 깜짝 놀랐잖아. 그러면 그렇게 슬픈 게 아니라는 건데. 어쨌든 스파이더맨 엔딩이 너무 좋았어. 엔딩까지 완벽.